길 가다 보면 웃자. 정인한 어머니 편. 꿈에서라도 다시 보고픈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날. 나는 어릴 적 계륵구장이었다. 뛰어다닐 나이가 되었을 때 하루 종일 나가 놀았다. 우리 집은 큰 거리 약간 높은 언덕에 있었다. 어느 날 친구들이랑 뛰어놀다 저 멀리서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해 기울이들 즈음에 저 멀리서 어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땡땡이 무늬 치마를 입고 뉘엿 넘어가는 태양을 등지고 오른손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 온나 밥 먹자. 난 길에서 만원짜리 지폐 주운 마냥 좋아서 하면서 뛰어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싸늘한 봄날이었는지 어머니 치마 잡고 허벅지에 내 볼 부비며 집에 갈 때 행복 가득한 날이었다고 기억된다. 아이고 내 새끼 뭐하고 놀았노. 이건 내 어릴 적 가장 생생하고 따뜻한 기억이다. 어머니도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내 배로 낳은 새끼가 내 부르는 소리에 조막만한 주먹치고 파닥파닥 뛰어오는 모습이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딱 그때로만 돌아가고 싶다. 어머니의 사각사각한 치마 잡고 허벅지 껴안아 얼굴을 어머니 허리에 파묻어 집에 가던 그때. 어머니에게 엄마가 있었다. 연산동으로 이사가기 전이었으니까 내가 대여섯 살 때였던 것 같다. 여느 때와 같이 내가 좋아하는 자세인 엄마의 어깨-쭉지를 베고 손톱 뜯고 있었다. 어머니는 원래 말이 없는 분이라서 거의 내가 쫑알거리고 어머니는 그렇구나 라고 맞장구를 치시는 게 대부분이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맞장구가 없었다. 고개 돌려 어머니 얼굴을 보며 엄마 자나? 어머니는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런데 눈물이 줄기가 생기더니 오른쪽 귓가로 타고 내려왔다. 엄마 왜 우는데? 아니 하품해서 그렇다. 엄마 안 운다. 어이구 내 새끼. 어머니는 몸 방향을 돌려 나를 안았다. 하나 손 그만 물어뜯으라. 나도 손을 뻗어 최대한 어머니의 등을 감싸려 했다.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내 모든 손가락에 힘을 넣었다. 그러다 어머니 품에 머리 꼭 파묻고 울다가 잠들었다. 후에 어머니는 내가 중얼거리는 노래에 할머니가 생각나서 눈물 나더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에게서 세월이 왔음을 느껴. 어릴 때 난 어머니 젖가슴을 만지곤 했다. 어머니는 싫어했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낮잠 잘 때 옆에서 만지는 것을 마지못해 놔두셨다. 너무 피곤하면 화내셨지만 단잠 주무실 때는 그냥 놔두셨다. 어머니는 약간 살집이 있으신 분이셔서 가슴이 좀 큰 편이었다. 몰랑몰랑한 어머니의 가슴은 장난감 중 가장 재밌는 것이었다. 그러다 스르르 잠들면 살짝 달콤한 솜사탕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어머니가 주무실 때 몰래 만진 게 전부였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온 가족이 한 방에 자는 날이 있었는데 왠지 어쨌든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가슴을 만졌다. 그 두툼하고 몰랑했던 가슴은 바람 빠져 거의 납작해진 고무공 같았다. 호빵처럼 크고 두툼한 어머니의 가슴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내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항상 같은 어머니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때였다. 어머니 자나? 와, 배 아프나? 아니, 어머니랑 나랑 같이 오래 살아야 된대.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만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이후 함께 지낸 기간은 아무리 긁어 모아도
3년이 안 되었다. 하나, 집에 언제 오는데? 뭐 먹고 싶노? 우리 새끼 고생 많지? 다음 주엔 오나? 전화 걸면 늘 하시던 말씀이셨는데 언제나 가슴 먹먹한 사랑덩이 말이었다. 그렇지만 공부가 잘 되면 바빠서 가지 못했고, 공부가 잘 안 되면 스트레스 받은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싫어 가지 못했다. 그래도 가면 대부분 스트레스 받는 날에 갔다. 어릴 때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어머니는 내가 힘들어하면 그만큼 힘들어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그런 인간의 세계로 내려와 있었다.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도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가 현관문에 반쯤 나오셔서 돌아가는 나를 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어머니의 얼굴과 몸이 작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내겐 성공과 행복을 향한 다짐이 생겼지만 먹먹해지는 가슴은 어쩔 수 없었다. 합격했었더라면 그런 자잘한 이야기를 과일 같이 먹으며 했을 텐데. 도봉산 가는 길. 어머니는 누나가 죽고 시간이 좀 지나 좀처럼 들려주지 않는 어머니의 옛 시절을 이야기했다. 거실에서 신문을 뒤적거리며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너가 할매는 혼자 내하고 이모 키운다고 일수를 하셨대. 그런데 한날 돈 받으러 갔다가 사고로 죽었더라. 한여름인데 힘들어 빨리 장례 끝내버렸으면 하대. 나도 내 엄마하고 참 친했는데도 너무 덥고 힘드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 사람이 그렇더라. 그러고 공부도 못했대. 못하겠대. 그래서 나도 그때 재수해서 교대 들어갔다 아이가. 내가 그 생각에 미안한 것도 있고 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60이 넘은 나이에도 엄마의 이영자만 보여도 눈물 났거든. 근데 내 새끼 보내니까 이젠 눈물 안 나네. 우리 엄마 그래 보고 싶더만 이젠 눈물도 안 나네. 어머니는 일어나셔서 싱크대에 몇 개 없는 설거지를 하시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가 뒤적거리던 신문을 뒤적거리며 간간히 어머니를 보았다. 울고 계실 거라. 나는 신문에 내 눈 두고 어머니 오늘 나가서 저녁 먹을까? 됐다마. 오늘 니 줄라고 안 하고 사놨으니까 그거 먹자. 어머니 우리 도봉산에 갔다 올까? 그래. 그러고 보니 물이 별로 없네. 물 떠가 오자. 나는 어머니 손잡고 도봉산 중턱 식용 생수터에 가서 물을 떠왔다. 어머니는 도봉산 아래 공원의 잔디와 꽃나무들을 참 좋아하셨다. 빨간 모자, 조그만 감색 배낭, 초록 잔디, 색색들이 꽃나무, 그리고 햇살. 어머니는 그 빨간 모자를 참 좋아하셨다. 내일 그 모자 쓰고 도봉산에나 가봐야 되겠다. 엄마, 어머니, 어무이. 엄마 이것 좀 해도. 엄마 밥도. 엄마 100원만. 엄마 학교 갔다 왔다. 엄마 어딘데? 4학년 말에 아버지는 심각하게 말씀하셨다. 엄마가 네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렇지만 길가에서 아저씨가 엄마 하는 것은 나도 듣기 싫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5학년 첫날부터 어머니께 어머니란 단어와 존댓말을 쓰기로 결심했고 또한 실행했다. 어린 나였지만 지금 생각해도 대견하다. 내겐 친구들처럼 성인이 되어 엄마 이것 좀 해주면 하고 얼버무리는 그런 무한한 일이 없어 좋다. 기분 좋으면 어머니는 어머니로 바뀌어 더 친구처럼 큰형처럼 대했다. 몇 안 되는 어머니께 잘한 것 중에 하나다. 돌아가시는 어머니는 어머님이라고 하던데 나는 아직 어머니라고 하고 우울한 날이면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찾는다.
모래성에 밀물이 오면 담당 의사는 어머니가 20대의 뇌를 가졌다고 놀라워했다. 모니터로 어머니 뇌를 보여주고 다른 같은 나이대의 뇌도 보여줬다. 차이가 정말 컸다. 내가 봐도 어머니 뇌는 꽉 차 있었다.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로 보였는데 어머니의 뇌를 보고 있는 이 생물학적 상황은 어렴풋이 앞으로 닥칠 각각의 챕터를 암시하는 것 같았다. 그 의사는 여태 본 동일 나이대의 어떤 뇌도 이런 뇌를 가지신 분은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참 총명하신 분이었겠네요. 라고 말했다. 짐짓 우쭐했지만 그것이 나중엔 더 큰 슬픔이 되는 줄도 모르고. 하기야 어머니는 부산여 중 부산역을 넣은 나름 수제였다. 어머니 말로 고3 때 공부를 잘 못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재수를 해서 부산교대에 들어가셔서 선생님이 되셨다. 부끄럼 잘 타고 남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하시는 어머니의 성격에 선생님이 되려 하신 건 그만큼 안정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 같다. 당시 선생이란 직업은 상당히 좋은 직업이었으니까. 후에 별난 남편 만나 자식들 낳고 교직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게 되셨다. 어머니는 그것이 참 아쉬웠나 보다. 어머니는 누나가 대학에 학교에 입학하고 재수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니까 여자일수록 전문직 가지는 것이 좋더라. 내가 대학 갈 때 약대 가려고 했는데 담임쌤이 원서를 안 써줘서 교대로 갔거든. 그게 지금도 후회된디. 그러니 니도 후회할 것 같으면 다시 공부해라. 뭐 남겨줄 재산은 없더라도 내 딸내미 공부하려는 돈은 대줄 수 있지 않겠나. 누나는 그렇게 오수를 해서 약대에 들어갔다. 지금 무난하게 잘 산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셨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눌해지셨고 치매기도 조금 생겼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 어머니가 내 옆에 있는데. 나는 얼마 남지 않은 1차 시험을 준비했지만 떨어졌다. 그리고 시험 공부를 접었다. 고시생들을 위한 강의를 시작했다. 신림동에 살면서 강의와 책을 썼다. 매일 가지도 못했고 어떨 땐 일주일에 한 번도 가지 못했다. 다만 수강생들에겐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을 들고 수업을 했다. 혹시나 해서. 어머니는 재활치료와 운동을 반복하고 계셨지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는 외면하고 싶었던 과정들이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리 절 나쁜 놈으로 만들고 싶나요? 퇴근하고 집에 머물며 통원 치료를 받으시던 어느 날 어머니는 하나, 내가 이래 쓰러지니까 정신이 가물가물하는 게 느껴진대. 머리 요쪽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느낌인데 한 번도 없는 느낌인데. 내가 니 결혼한 것도 보고 애도 봐주려고 할라 했는데 팔도 다리도 못 쓰니까 애도 못 봐주겠다. 네, 니 저번에 그 먹고 파킨슨씨 병 왔을 때 니 내보고 울었다 애가. 그때 엄마가 진짜 미안했디. 끝까지 말 안 할라 했는데 뒤에 알면 니가 승질낼까봐 그래가 했거든. 니 우는 것 보고 괜히 했나 싶더라.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좀 좋아 헤드가 돌아간다. 다를 땐 내가 봐도 내가 가만히 있더라. 진짜로 내 머리에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기분이 든대. 그러면 내가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한대. 이제는 네가 걱정이네. 하나, 내 며느리 못 보고 죽어도 되니까네.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 말이. 보면 좋겠지만 뭐 정신없는 시엠이 누가 좋아하겠노. 그리고 엄마 친구들 다 내를 부러워했디. 네가 너무 효자라가 내를 그래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니는 내한테 너무 미안해 말해. 나는 네가 내 새끼라가 너무 좋고 너무 고맙대. 그리고 아버지한테 잘해래. 아버지가 별나고 해도 그래도 너가 아버지 아이가.
그러니까 잘해라. 부탁한데. 하나, 니는 내 말 안 들은 적 없다 아이가. 하나, 나는 요즘 사는 게 좀 귀찮다. 내 이빨 봐라, 떡 벌어진 게. 나는 말 끊고, 어머니, 그거 병원에 계실 때 호수 물고 있어서 그래. 우리 좀 이따 치과에 가서 씌우면 됩니다. 하나, 하지 마라. 이제 해봤자 뭐 하겠노. 돈 든다. 하지 마라. 근데 하나, 니도 알제? 엄마 원래 별 욕심 없다 아이가.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 마 충분히 살았다. 봐라 저기 화장실에도 못 가서 저기 똥 눈다 요즘. 내가 죽으면 우리 큰딸 보러 갈 거대. 근데 니가 좀 밟힌다. 니는 그래도 똑똑 안 하나. 니 내 따라올라 할까? 봐 걱정되는데 안 그럴 거제? 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제? 또 짧은 휴로 침 길게 뱉으라 말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리. 그래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인생 별거 있더나. 하나, 내 다시 아프면 절대 치료하지 말해. 내 진짜 짐 된다. 알겠지? 나는 고개를 조금 끄덕였다. 옥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어머니께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어머니께서는 그러려던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끝까지 나를 가르치셨다.